자,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항상 내 위치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응급실이죠. 응급실 한번 터치해 보세요. 응급실을 터치하면은 응급실이 안 나오죠? 예, 앞쪽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세요? 누르면은 목록이 나타난다. 요 지점을 터치하셔야 돼요. 여기를 누르면 목록이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터치해 보세요. 그러니까 병원 나오나요? 예. 그러면은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남북이야 뭐 당연히 119도 신고하고 다 하지만은 우리가 나들이도 많이 하고 산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여행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지역에 갔을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보여주는 거죠. 2km. 그죠? 그럼 이걸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예, 확인 누르시고. 그럼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우리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당연히 울산대 병원이죠. 예, 그러면은 모르는 데라고 칩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전화도 내가 할 수가 있고 긴급한 상황일 때 내가 바로 차를 해서 갈 수가 있다. 모르지만은 여기 길 찾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통편 나오죠.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내가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상단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해요? 승용차라고 그랬잖아. 승용차. 내가 자가용으로 간다. 모르는 지역이다. 그러면 안내시작 누르면은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간 거지? 응급실 누르고 요걸 누르면은 잠시 후 4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바로 내비 연결되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잠시 후 4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뒤로 가게 한번 하시고요. 긴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가 버스로 갈 일도 없고 걸어서 갈 일도 없죠. 예, 그래서 만약 이거는 꼭 내가 당하지 않아더라도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런 걸 알려줄 줄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요번에 그 서울에 그 뭡니까 이태원에 사고 생겼을 때도 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가족한테 알린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그런 걸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급 상황도 저도 양남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119가 다행히 왔으니까 다행이지만은 만약 119가 안 오면은 어디로 가야 병원이 가까운지를 모르잖아요. 가까운데 두고도 자기가 아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얘기죠. 제가 통로사 올라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한번 또 저도 뭐 그러고요. 어디 아픈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완전 여기 아파가지고 내려오면서 119를 신청했는데 통로사에서 주차장까지 오는데도 아직 119가 안 왔어요. 그래서 내 차로 아들내미가 내 차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양산으로 가는 게 빠른 건지 은양으로 오는 게 빠른 건지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차는 119 차는 양산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분에 도착하느냐 하니까 30분 더 있어야 도착할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 차로 저 은양 보람병원으로 갔는데 다행히 가니까 뭐 요로 결석인가 그 결석 때문에 아파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사실 쓰러진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장소를 응급실로 찾아가는 거 요거 꼭 사용하는 걸 아시면은 119로 당연히 전화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할 수 있다. 응급실을 찾아가는 거. 다른 거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거는 위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고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오른쪽에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있죠. 이게 뭔지 아시죠? 심폐소생하는 거. 요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는 진짜 더 응급실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어디로 가시길래 안 보인다? 나가셔야지. 지금 지도를 나가셔야죠. 저 계속 저거 나올 때까지 또 네, 나오잖아요 이제. 자, 심장 충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한번 눌러보세요. 목록을 누르면은 목록이 나타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거는 쌤이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 집에 가서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면 어디 나오나요? 남문 고등학교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남목 행정복지센터 나오네? 이게 왜 344m야? 이어 있는 건데. 12m. 그게 12m 나오는 게 맞죠? 그죠? 12m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내 위치가 정확히 지금 안 잡힌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 자동, 만약에 본인들 집에서 감나문골이나 어디 그런 데서 밤에 이런 게 생기면은 내가 심폐소생술도 하지만 한 사람 보고는 뭐예요?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남북일동행정복지센터 한번 터치해 보세요. 남북복지센터 터치해 보세요. 하셨어요? 올려보면은 뭐가 나와요? 운영 시간이 나오죠. 운영 시간에 보면 남북 여기는 몇 시까지 있어요? 6시. 그게 밤에 만약에 생겼다. 근데 내가 평소에 남북 행정복지센터 있다는 건 알아. 그럼 요 와봐야 뭐예요? 허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내가 상식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렇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미래아동병원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병원이지만은 여기는 24시간 한다고 되어 있죠. 아, 여기도 아니네. 19시까지. 여기도 19시까지잖아요. 7시잖아요. 24시간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예? 울대병원이야. 당연히 그거는 뭐 병원이고. 일반 우리가 건물 중에서 아파트야, 아파트. 아파트는 뭐예요? 관리실이 있잖아요. 관리 이렇게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관리실에는 24시간을 합니다. 20시로 돼 있어요? 그거 그러면은 동부 아파트가 20시간 돼 있다고? 서부 2차가 24시까지. 20시간까지 돼 있다면 이거 뭐 올린 게 잘못 올린 거 아닌데 그거 그러면 저녁에 당직 안 쓰나요? 그런 게 있죠. 24시간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동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24시간 안 하지 싶어. 그거는 울타리가 없잖아. 별도로. 서부 2차가 24시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내 집 주변에 만약에 이제 쌤들이 어디 타지에 갔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 누가 이렇게 우리 요즘 뉴스에도 간혹 그런 거 나오죠. 심폐소생막이나 하는 거 길거리에서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이런 걸 알았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걸 어디를 보고 그 근처에 어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계를 갖다 주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응급실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있는 거 요거는 꼭 써보시면 좋다 하는 겁니다. 제 친구도 저기 삼동에 있는 그 현대아파트입니까? 거기에 있는 친구도 본인이 그 아파트 살 때 좀 고층에 살았다더라고요. 아침 출근하면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아갖고 1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와이프한테 야 병원 119 불러라 하고 거기서 쓰러질 때 자기가 불러라라고 해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이거 심장 충격기로 해갖고 살아났어요. 그 지금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겨울에는 이런 환자들이 우리가 많이 예? 신경비가 와가지고 한번 해봤다고. 해봤어요? 수술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도 뭐 하여튼 두 분이나 협심 이제 결론은 협심증이라 해가지고 관할 이거 수술은 안 하고 약물로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좀 황당하더라고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퇴직하고 한 달 사이에 저는 두 분이나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면은 좀 아찔아찔해요. 특히 그러가 제가 양남 쪽으로는 거의 2년 동안 그 길을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나다니지만 자 요런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어떤 게 하나 있느냐면은 예. 자 또 플레이스토어에 가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응급의료정보는 내가 그런 앱 있으니까 저런 걸 활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니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번에는 응급처치라고 한번 해보세요. 응급처치. 응급처치. 그 다음에 국제저십자연맹이라고 나오고 했죠. 예, 요거 설치합니다. 요거 응급처치 빨갛게 선이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뭐 또 한번 시간 나실 때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묻고 답하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체온증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아, 내가 진짜 제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식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본인이 답해보면 점수까지 나와요. 쇼크가 생겼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임이나 물림 이런 거 벌레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한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뱀한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병원에는 가야지 일단.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119가 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런 걸 보고 하셔야죠. 안 됐어요? 그럼 허용 협상인 중에 허용. 위치 정보를 사용하면 허용을 여기 되겠죠.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앱 사용 중에 허용. 예. 또 허용. 허용. 계속 허용. 하고 나면 여기 색깔 걸 때가 생기니까 네. 그때 좀 실패. 여기 지나갈 때 한번 기다려보세요. 허용하시고 다운로드 진행 중이네. 평소에 만약에 본인들이 이런 게 한번 뭐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지라고 한번 이렇게 첫째에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진짜 뼈였으면 진드기 물린 사람 지금 수업하러 못 오고 있거든. 뱀에 물렸어요? 아니 진드기에 열통 물렸다. 진드기 아. 야야 이제 물린다 야야야 이제 그래. 우리가 지금 수업하러 못 맞아, 오고 맞아. 있다. 진드기에 물렸다고 왜 수업하러 뭐라? 아니 그 아니, 몸이 있잖아요. 진드기 물린 줄 모르고 그냥 내과 갔다가 안과 갔다가 막 이래서 그게 후유증이 많아 오래돼갖고 병원도 입원하고 심하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한다네 이거는 예. 병원에 입원.
이것이 잘못하면 생명하고도 지장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맞아요. 체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는 부분에 보시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 그하니까 사람들이 이 골절 쪽에 오늘도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는데 딱 왼쪽 다리가 딱 아파서 화장실 가서 혼났는데 이게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딱 여기 부러졌어요. 요거처럼 아, 그래요? 넘어지고 줄에 걸려가 넘어져서 기부서 이제 10월에 마지막 날 지금 부러져가지고 기부세가 있는데 여기서 통기부서 했다가 어제 이제 이렇게 일단 기부서도 3단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보름 지나면은 줄이고 또 얼마 지나면 또 줄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딱 저게 지금 부러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저 웹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상황 준비, 응급 상황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평소에 본인들이 뭐 좀 관심 있는 부분에 터치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뇌졸중 우리가 제일 겁내는 게 있는 거잖아요. 뇌졸중. 뇌졸중일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이런 게 되는지. 지금 뭐 저도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젊은 사람도 지금 60인가 뭐 된 사람도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자격증 과정을 지금 시내에서 하는데 시청에서 과장으로 퇴임하신 분이 같았는데 갑자기 요번에 참석을 못합니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부인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갔는데 위독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하더만은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 들으니까 돌아가셨다. 그 61살인데. 그러니까 참 건강 관리를 우리가 얼마나 진짜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맞죠. 어쨌든 건강 관리 하셔가지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퇴직하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퇴직하고 5일 만에 집에서 자다가 쓰러져갖고 119로 갔거든. 딱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퇴직해갖고 일주일도 아니지 5일 됐지. 이제 진짜 뭐 띵가띵가 하면서 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는가 싶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 놀려고 하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영원히 놀아버리라 그래서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래갖고 일어나고 뭐 집사람이 뭐 여기저기 별의별 거 다 알아보고 약도 사먹고 했는데 또 딱 한 달 만에 2월 1일 날 퇴직하고 3월 1일 날 또 쓰러졌으니까 이제 그것도 길거리에서 그날 친구들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제가 어떻게 또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그날 친구들하고 저기 어디죠? 간포 가가지고 대게 묵고 오다가 커피 한 잔 먹고 거기서 그래 됐으니까 친구들이 그날 뭐 하루 종일 보초 쓴다고. 대개가 1kg에 얼마나 된겨? 기억이 없죠. 그때 하여튼 최후의 거의 만찬이 10만 원 정도? 최후의 만찬은 괜찮았는데. 최후의 만찬 될 뻔했지.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대게 알레르기 아닌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협심증이라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가 처치하는 내용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상식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앱을 한 개 또 설치해 볼게요. 건강에 대한 거. 건강 박사라고 있습니다. 건강 박사. 요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건강 박사.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건강 상식 모음 앱입니다. 건강 박사라고 치시면은 파란색의 건강 박사가 나올 거예요. 요거 설치하시면은 이것도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상식이 쭉 나열대가 있으니까 건강 박사 나중에 요런 거다 나오면 다 광고예요. 광고는 저 상단에 해서 주시면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내용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다 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들도 많지만은 손바닥을 위한 전신 마사지, 늙지 않는 뇌 비결, 변비 있을 땐 잠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건강에 대한 상식이 한마디로 건강에 대한 상식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쭉 한번 관심 있는 부분을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광고라니까. 광고니까 오른쪽 숫자 하셔가지고 X 하면 돼. X. 이거 배터리가 없어요. 뭐가 있면 18%구만. 근데 왜 이렇게 없어졌지? 이거 배터리. 누구 목소 쳤어야지. 누구 목소. 이건 뭐야? 희한하네 이게. 이거는 누가 보고 싶어? 이거 밑에. 그래서 요즘 생각이 끌고 있네. 네. 혈의 기를 뚫는 내가 했던 그때 되면 생각이 참 끄잖아. 지금은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써리 갖고 조리해갖고 고혈압에 대한 거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오가 있는 거 이것도 보시고 요 앱이 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좋은 글이라고 있죠. 좋은 글도 같이 개매지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받아보죠. 카톡으로 이런 거 많이 받아보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우리 나로 오는 거 받아보잖아요. 나도 이렇게 해서 천운, 기운, 인운 이런 거를 카톡 공유 우리 남목 일동 확인하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남들도 보내는 거 나도 이렇게 보낸다. 그럼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는 거 터치하면은 건강 박사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짜로 우리 가족 아플 때 모든 게 막막한 당신에게 케어네이션을 소개합니다. 나는 X가 잘 되는데 왜 선생님은 안 되나? 다른 분 X 잘 되죠? 되네 이제. 그거를 좀 보셔야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건강 응급 의료 정보, 응급 처치, 그다음에 요거 건강 박사 요것만 좀 이렇게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상식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필요하겠죠? 예.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이거 없어도 이 앱이 아니라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에 가갖고 구글에 가갖고 검색하면 되죠. 예. 근데 검색하는 것보다도 요 앱에 가면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밴드 활용을 어느 정도 하세요? 밴드. 대충 합니다. 밴드 지금 사용하시는 분 다 하시죠? 예. 근데 내 혼자 쓰는 밴드 사용하시나요? 왜요?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 남이 전체로
한 방만 내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밴드도 들어갈 줄 아세요? 남이 초대를 안 해도. 애기 거 해놨어. 남이 초대를 안 해도 만약에 내가 등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른 등산 가입도 내가 할 수가 있고, 뭐 요가에 관심이 있다. 요가에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한번 터치해 보세요. 밴드. 터치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밴드 한 것들 다 나오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있는 밴드에 나가는 거는 탈퇴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탈퇴 못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밴드에 내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나갈 수가 있죠. 카톡은 우리 나가기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밴드도 탈퇴가 밴드는 나가기가 아니고 탈퇴예요. 아무 밴드나 하나 터치해 보세요. 밴드 아무 방이나 진짜 나가는 거는 아니니까. 밴드 안 하시네. 터치 하셨어요? 설정이라고 아래쪽에 보이시죠? 설정. 설정.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잖아요. 설정 터치 하시면은 제일 밑에 내려가 보세요. 탈타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밴드에 가입이 돼가 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여도 쌤들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몇 분 계시는데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로그인이 안 된 거잖아. 아니 그게 본인이 밴드를 가입할 때 뭘로 가입을 했는지를 그걸 알아야지. 아니 계속 썼는데 이러냐 갑자기.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럼 로그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휴대폰 한번 해보세요. 일단 휴대폰 제일 하기 좋은 게 휴대폰이잖아요. 비밀번호. 뭐 평소에 많이 쓰는 비밀번호 있어요. 핸드폰 번호. 아 번호. 눌러 있어. 계정이 없거나 나오죠. 이렇다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계정이나 이런 데 내가 가입을 했는데 계정을 몰라, 암호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관리해요? 암호화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관리해요, 암호? 계정. 아무 하나로. 아니, 계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정 저 계정 아무 하나로. 그래요? 그렇게 안 될 건데. 저는 보세요. 수없이 많죠? 이런 거를, 이게 한 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아 노트에다 적어놨구나. 다 노트에 적어 놓죠, 이렇게. 그 해킹 당하면 어떻게?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이것도 왜요? 여기만 넣어놓으면 이거 잊어보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놔야 돼요? 또 컴퓨터에 또 갖다 놓든가 집에 하나 갖다 놓든가 이래 2중, 3중으로 관리해야죠.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가 로그인 안 되면 자 그럼 아이디 지금도 네이버 가입 안 돼갔죠. 네이버 가입하세요 하면 아니 이런 경우 아무도 모르. 지금도 보세요. 밴드 내가 나도 모르게 로그아웃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로그인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뭘로 가입을 했는지를 본인이 몰라.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놔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데. 가입할 때마다 안 적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쌤 만약에 잘 들어가세요? 그러면 모든 게 아이디하고 암호가 다 똑같나? 아이디는 다를 수 있어도 예, 암호는 다 똑같았어요. 암호도 보면은 아무 그 하는 데마다 막 한 두 가지로. 하나는 이를 역 하나는 이를 떼고 하여튼 본인이 잘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밴드 있으신 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탈퇴하기 아시겠죠? 예, 이렇게 탈퇴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럼 새로운 밴드에 내가 가입을 한다. 관심 있는 부분에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돋보기 보이세요? 예, 아래쪽에 돋보기가 내가 새로운 데 검색하는 겁니다. 터치하시고요. 자, 터치하는데 그럼 어떤 내가 밴드를 해볼 거냐면은 지금 저 상단에 밴드나 페이지나 뭐 검색하시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생애설계 광장이라고 하면 검색 입력해 보세요. 생애설계 광장.
생애설계 광장. 그래가지고 입력하고 나서는 항상 돋보기를 눌러야 돼요. 아래쪽에 오, 이렇게 보는데 제일 오른쪽 밑에 돋보기를 누르세요. 그럼 생애설계 광장이라고 저렇게 뜰 겁니다. 찾았어요? 여기 입력을 하시라니까. 뭐를 생애설계 광장이라고. 생에서 자, 그럼 터치해 보세요. 찾으신 분들은 생애설계 광장을 터치하면 어떻게 나와요? 아래쪽에 밴드 가입이라고 나옵니까? 그 밴드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터치하셔가지고. 생애 설계 광장이라 선생님 이었을 게 나오는 요거. 제일 위에 밴드 가입. 손녀고 학습.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은 답변은 그냥 대답 네 하시면 돼요. 제일 위에 거 터치하시고 가입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밴드 가입하기. 그러면은 여기 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하시면 돼요. 네 대답을. 저는 똑같은 거네. 예, 그러니까요. 예. 다음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을 묻죠.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거라고 하잖아요. 저 앞에 보이잖아. 왜 혼자만 하죠? 앞에 걸 보시면서. 자, 프로필을 보잖아요. 그럼 본인이 나는 요런 프로필로 할 거야. 선택하세요. 쌤 프로필이 여러 개네. 예, 됐어요. 뭐가 이만.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는 거지. 자, 일단 가입하세요. 그냥 가위바위보. 예, 그렇죠. 가입.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가입하시라. 그러면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답변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대답만 해. 네, 알았습니다. 답변만 하시라고요. 쌤 뭐야? 엉뚱한데 가고 계시나? 이게 아니고 지금 앞에 건 대가 있어. 대가 있으면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 전에 해놨지. 예. 가입 신청 쭉 해놔. 가입하셨어요? 자 신청 자 보세요. 신청 중이래요. 밴드라는 게 내가 가입을 하면은 바로 가입이 되는 밴드가 있고요. 지금 신청 중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밴드장이 진짜 사람을 보고 수락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면은 막 그 광고나 보험이나 뭐 장사꾼들 있잖아요. 약장사들 이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막 밴드를 흐트러 놓거든. 그래서 이 밴드 이게 이걸 뭐냐 승인하는 방장이 그런 거를 이제 좀 승인을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학습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은 바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놔. 여기가 어디냐면은 생애설계 여기가 현대백화점 뒤에 퇴직자 지원센터 여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인원이 보시면 1762명대가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또 가입하시면은 또 몇 분 더 되실 건데, 여기는 여기서 생애설계나 우리 그 인생 2막 60대 이때에 필요한 교육들을 많이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교육들을 쭉 보시고, 이런 교육을 내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대부분 무슨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가입이 돼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도 보면 이게 언제 거예요? 12월달 프로그램이 벌써 나오고 공지가 돼 있잖아. 그럼 보시고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또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퇴직하신 분들 저 구직 활동도 여기 보면 몇 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구직 인정도 해주고 위에 하면 구직 활동 인정된다. 이도 구직 활동 뭐 3개나 구직 활동 된다고 이렇게 돼가 있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밴드 가입을 하면은 수락을 해주는 데가 있고 그냥 바로 가입되는 데가 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쪽에 검색 돋보기 눌려서 이번에는 본인이 원하는 검색 어떤 거든 해봐. 저는 나가시까지. 산악회를 한번 해볼게요. 나가야 되나? 뒤로 나가야지. 아직 이거 안 됐는데. 뒤로 안 나가고 또 돋보기만 있으면 되죠. 보고 있잖아. 돋보기 안 됐는데. 돋보기 안 보이면 한번 뒤로 나가보세요. 어디서 사나. 또 한번 나가보세요. 여기 있는 밴드맨 검색하시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 검색하시면 되죠. 하여튼 검색 창만 있으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산악회라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국의 산악회가 다 나오니까 울산자를 치겠습니다. 울산 한 칸 띄우고 산악회 한번 쳐볼게요. 돋보기 하면 울산 산악회 몇 개가 나와요? 348개가 나와요. 맞죠? 그죠? 근데 울산자가 안 들어가는 산악회까지 치면은 울산의 산악회가 울산 산악회라고 해서 다 울산자가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무지개 산악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울산자가 들어가는 산악회가 348개야. 그러면 여기도 선생님들 쭉 보시고 내가 만약에 울산 마운틴 산악회에 내가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밴드 가입하기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수락을 하는 건지 뭐 조건이 있는지는 선생님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거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밴드를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사진 서클에 어디 뭐 사진 배우는 걸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사진 서클 해가 검색을 해보면 또 많이 나오겠죠. 울산 사진 서클 한번 해볼까요? 사진 울산 사진 이거 나오네요. 사진만 하니까 이거 사진 동호회 해야지. 이렇게 나와 41개 나오네요. 그지? 사진 동호회 뒷담 포토 뭐 울산 디카 사진 우리 동호회는 안 나오나? 우리는 밴드 했나? 내가 우리 동호회인데도 대낮에 자네. 이거 뭐 들어온 사람이 뭐 내가 만약에 드론에 관심 있다 하면 이러는데 자 이런 것도 잘 보세요. 밴드 명이 한 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한 명. 저런 거는 뭐예요? 밴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죠. 내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밴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색돼야 안 돼요? 되겠죠? 내가 만약에 못 가고 있다. 고향의 친구들이 밴드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돼요. 저는 고향이 밀양이거든요. 이렇게 밀양 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딱 해보면은 하나 나오더라고. 근데 고향에 사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애들 기르만 해. 그 촌애들이 해놓으니까 밴드도 안 하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도 해보고 중학교도 해보고 다 이렇게 해보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동기를 너무 일찍 이렇게 떠나버려 놓으니까 불러주지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갈 수도 다른데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나와요. 고향에 일찍 떠나신 분들. 그래서 밴드를 내가 검색해서 들어간다. 특히 또 이게 요 밴드를 해가지고 이걸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요거 있죠. 아래쪽에 보면 애들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저걸 없애주세요 하는데 저거는 뭐예요? 광고 밴드예요. 광고 밴드. 이 첫째 보시면은 밴드 가입하기 나오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장사꾼들 광고예요. 이걸 나도 모르게 터치해버리 보면은 계속 뭐 날라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거 자체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는 내가 가입한 것만 나온다 하는 거. 또 하나 밴드가 많으신 분들은 어느 날 내 밴드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방문이 뜸한 밴드를 모아놨어요. 이렇게 안 사용을 들락날락 안 하는 밴드, 사용 안 하는 밴드를 다 모아놨거든. 그러면은 이 밴드가 내가 사용하는 밴드 여기 안 보인다라고 하시죠. 삭제됐다라고 하시는데 삭제된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모아놓 14개 저도 보세요. 14개가 모아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게 보이시나요? 본인이 모아놓은 거 보이시나요? 많지가 않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보입니다. 있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럼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터치해야 14개가 보이는 겁니다. 14개가. 저도 이 터치하면은 사용 안 하던 거, 별로 들어가 보지도 안 하는 것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한다, 내가 들어가지도 않는다 하면은 탈퇴하시면 됩니다. 탈퇴. 예. 아니 본인이 해놔서 이래 숨은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가입을 했으니까 내 눈에 아니 보이는. 숨어 있는 게 숨어 있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가입은 했는데 네.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지가 저 잠근단다 모아버리는 거지. 사용 안 하는 거는 모아가지고 기간이 한마디로 내 공간에 사용 안 하는 기간. 그 기간을 잘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저렇게 모으는지 기간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모아버려요. 그리고 또 뭐 오래된 거 어떤 뭐 임시적으로 만드는 거,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저도 이거 옛날에 5060 퇴직하고 뭐 공부할 때 만들었거든. 그럼 지금 사용 안 하고 하면 나가게 해버렸는데 이 들어가 보면은 자료가 공정에 이렇게 숨어. 우리 공정에 만든다는 거지. 2020년도에 누가 올리고는 한 번도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사용하는 거는 됐고요. 우리 앞에 사람들만 있어. 자, 지금 보면은 저는 내 혼자 사용하는 밴드를 저는 2개를 만들었어요. 내 혼자 쓰는 밴드. 이거는 몇 개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네? 왜? 나만 쓴다 이게야. 다른 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죠. 이거는 내 혼자 비공개로 공개 안 하고 나만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비밀 노트다. 상대방이 이거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 노트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 가족 방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밴드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 혼자 쓰는 밴드를 만드는 이유는 저장 공간이 무슨 밴드야? 내 스마트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밴드의 저장 공간은 어디입니까? 네이버. 네이버 회사에 요번에 저 불렀잖아요. 불라고 했지만은 내 저장 공간은 그게 카톡에 여러 가지 자료가 온다, 뭐 사진이 많다 이러면은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빼가지고 밴드에 갖다 놓으면 내 폰에 용량이 줄어드는 거지. 그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 카톡으로 뭐 자료 많이 오죠? 네, 일단 우리가 밴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나의 밴드를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 밴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밴드를 이 화면으로 초기 화면으로 가보세요. 요 M만 이거만 밴드 명만 보이는 대로 가셨나요? 상단 제로에 보면 더하기가 있죠? 예, 더하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만들고 싶은 나오나요? 네. 자, 만들고 싶은 게 나오는데 취미, 내가 만약에 어떤 동아리의 회장이다 그러면은 취미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 만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직접 만들기 하시면 돼요. 직접 만들기. 직접 만들기 보이세요? 네. 직접 만들기. 그러면 직접 만들기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밴드 이름. 그럼 본인들이 쓸 거니까 나의 보물 창고로 하시든 나의 바늘을 하든 나의 공간을 하시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아니면은 뭐 상수의 공간을 본인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왜 이름 웃으세요? 상수의 보물 창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나만의 공간 그것도 좋네요. 나만의 뭐 학습 공간. 사진도 찍어야 돼요? 네? 사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름 넣었죠. 네. 그다음 사진은 뭐예요? 내 밴드의 대표 이미지잖아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내 얼굴을 집어넣었죠. 아마 내 혼자 쓴다 하면 본인이 거기에 넣고 싶으면 꼭 사진을 넣든 내가 좋아하는 뭐 사진을 하나 넣든 안 넣어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프로필을 변경하듯이 이것도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아무렇게나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터치하면 뭐가 나와요? 카메라도 나오고 앨범 나오잖아요. 그럼 앨범 선택해서 가지고 내가 뭐 어떤 사진을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저는 만약에 이런 사진을 한번 이런 사진을 가져왔어. 갤러리에서 가지고 그럼 사진을 가져와서 우측 상단에 체크를 하면은 내가 이 사진 요 프로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렇게. 이해되세요? 네.
밑에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밴드 이름과 사진은 개설 후에도 변경할 수 있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면 지금 만들었다 밴드 내가 나가게 해버리고 다시 또 만들어도 돼요. 상관없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나중에도 된다는 게 아래쪽에 보세요. 밴드 공개 타입을 설정하세요라 나오죠. 네. 설정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 자꾸 누르시니까. 그럼 몇 개가 있어요? 네. 비공개가 있고 밴드명 공개, 밴드 전체를 공개하겠다는 데가 있으니까 뭘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혼자 쓸 거니까 비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밴드명 아까 좀 우리가 검색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 내가 공개를 안 했으니까 아무리 남들이 상수에 뭐 학습 공간을 쳐도 안 나온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사진은 어느 넣을 거예요? 아무데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단 이제 우리가 이름 넣고 사진 넣고 네. 비공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상단에 완료야 완료. 완료하면은 내가 밴드가 만들어졌어. 뒤로 가기 한번 해보세요. 뒤로 가기. 비공개. 사진이 떴어요. 예, 뒤로 가기 하면은 내가 방금 만드는 밴드명이 이렇게 떠야 돼요. 뜨죠? 요거를 갖다가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꾹 눌려서 이게 어디다 저거 눌려서 가만히 있는데. 그게 눈 때문에 안 보이네. 어디 넣었죠? 어머머. 사진이 좋은 건 지금 만든 거 어디 나온 그 이름 몰랐으면 어떤 이름? 나만의 아니 못 만들었어요 나만이. 예. 자 오른쪽 위에 점 4개 있죠. 동그라미 4개. 그걸 터치해 보세요. 나만의 실등감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밴드 고정 밴드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밴드 숨김 뭐 이런 게 있는데 밴드 정렬 고정하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오나요? 네. 예, 고정하는 거에 이 오른쪽에 줄 3개 눌러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해놔? 저는 이미 고정을 해놨고 고정 거 어디 있어요? 예, 설정 눌러보세요. 설정. 예, 올라갔잖아요. 설정 누르면 올라간다고 저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아니 요 고정 눌러보시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아까 완료를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올라갔죠.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 네, 완료를 하셔야 나오는 예? 다시 아니 그렇게 말해. 눌러가지고 고정 관리하면은 됐어요. 고정 게 여기 고정. 예, 올라갔지. 그다음 뒤로 나가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되나요? 자, 나의 방이 이제 제일 앞에 나오가 있죠? 자, 나의 방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나의 방 터치해 보세요. 글쓰기가 보이죠? 나가기, 뒤로 가기 했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했던 생애설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네, 다른 방 터치해 보시라고. 생애설계 터치해 보시라고. 글쓰기가 안 보이죠? 네. 이게 뭐냐면은, 글쓰기가 있고 없고는 무슨 차이냐면은, 내가 그 방에다가 어떤 자료를 올린다, 못 올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생애설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762명이 들어가가 있어도 다른 사람은 여기에다가 어떤 자료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장만, 관리하는 사람만 저기다가 자료를 올린다. 권한이 없다. 그런데
다른 방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선생님들도 다른 방도 이렇게 대성동 이런 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만 본다는 거예요. 또 딴 거 한번 볼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는 보세요. 이런 데는 뭐예요? 글쓰기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자료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있다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내 방에다가 자료를 올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우리가 올렸냐면 카톡에 오는 자료들 있죠. 자 우리 카톡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톡. 우리 단체방 들어가 보세요. 카톡. 카톡 우리 단체방에 가가지고 자 이런 우리 지금 이렇게 학습했는 유튜브 제가 올려드리잖아. 그럼 나중에 내가 이 방에서 나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다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기 전에 이걸 갖다가 내 밴드에 갖다 놓으면은 영원히 살아있죠. 밴드를 내가 지우지 않는 한. 그죠?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데 선생님들 요 자료를 내가 나중에도 봐야 되겠다. 저는 밴드 가보면 그런 것들 많이 갖다 넣어놓거든. 남이 했는 자료를. 그럼 갖다 놓는 방법. 요거 다 찾으셨나요? 네. 터치 한번 해보세요. 터치 하셨어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점 3개 있죠? 점 3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래쪽에 보면 이 공유가 바로 있네, 공유. 공유 있죠? 예, 공유. 카톡. 이거는 밴드가 이거는 또 안 나오네. 그리고 밴드가 안 나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말고 다시 뒤로 나갈게요. 이 상태로 꾹 눌려보세요. 꾹 눌려보세요. 꾹 눌려서 공유가 나오죠? 예, 공유. 그러면은 밴드 나오죠? 예, 밴드. 그래가지고 나의 밴드에다가 한번 갖다 넣어보세요. 나의 방 보이시나요? 네,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공유. 아니, 공유 보내야지. 여기 나오죠. 그리고 나의 방에 터치. 예, 불 붙이고. 확인하면 올라오죠? 올라오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를 누르셔야 돼요. 완료를. 안 나온다고? 뭐가 안 나와요? 공유. 밴드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밀어야지. 스마트폰은 밀고 당기고를 잘 하셔야 돼. 그 많은 페이지, 많은 앱을 다 한눈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밴드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밴드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계속 돌고 있네. 화면을 보고 있는 예? 그건 최신순이잖아요. 예. 최신순. 본인 이름하고 헷갈리. 여러분들 생각했죠. 그래서 화면을 좀 밝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나요? 내 밴드에 이렇게 보완이 된다고요.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앞에 영상도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밴드를 해서 설치해가지고 본인 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방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카톡 다시 열어보세요. 자, 우리 방을 열어가지고 그걸 찾아 글자 쭉 내려보세요. 그 내용이라든지 있는 거 천천히. 예, 꾹 눌리고 사진 동영상 같은 공유, 용량이 많은 거는 밴드. 화면의 용량 아니, 얘 있잖아요. 밴드. 따르면 얘 있잖아. 다음에 또 그거 안 돼요. 50%. 그 다음에 나의 방이 여기 밴드를 확인해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인다. 안 보이면 보이게 해야지. 안 보인다고 나가버려. 그러면 안 되지. 항상 내가 확인까지 하셔야죠. 네. 누구시면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요? 자, 꾹 눌러보세요. 밴드를 보통 공유. 네. 밴드. 나 이거 여기에 불을 이거 켜니 나머지 그 돌릴 필요도 네, 없고 확인. 완료. 네. 자, 이렇게 학습에 관한 것들을 내한테 갖다 넣어 놓으면은 저는 이렇게 남이 한 것들을 이렇게 요거는 내가 이제 최근에 또 수업한다고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게요. 그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유튜브를 보다가도 내 카톡에 내 밴드에 갖다 넣어놓으면 되냐. 언제 또 유튜브 가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보는 거 생각하면서 힘들죠. 그럼 유튜브도 보다가 또 요번에 유튜브 가보세요. 유튜브에 것도 얼마든지 밴드에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일가다가 그냥 짠 부제로 그것도 자, 유튜브에 만약에 저는 뭐 이렇게 임영웅 한번 쳐볼까요? 예. 아니 유튜브 임영웅이 한번 쳐봤어. 어떤 걸 해볼까? 아무거나. 밴드가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튜브 파친코. 하니까 밴드 나오죠.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공유 밴드 나의 일상, 나의 스마트 이렇게 하면은 올라오잖아요. 바로 되나요? 유튜브도 바로 되죠. 그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가 열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임영웅이 거 하나 터치를 하시면은 아래쪽에 공유가 나오죠. 이 공유 나오잖아요. 공유. 그럼 공유 터치해가지고 밴드를 찾아야죠. 아까 지금 똑같죠. 밴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다 이거 좋다. 이거는 내가 또 나중에 또 봐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든지 완료하셔야 돼. 시간이 걸리죠. 알면은 내가 나가야지. 나가. 딱 짜고 나가야 돼. 일요일에 만들다를 자처하던 전국노래 자랑 MC 김신영이 최근 깜짝 놀랄 그 점을 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 지난 14일부터 매일 남겨주시면 귀여운 완료하셔야 돼. 그래서 유튜브에는 다운받을 필요 없이 이렇게 밴드에만 갖다 놓으면은 아니 또 우리가 밴드 말고 쓰는 거예요. 카톡에 나와의 채팅에도 하죠. 근데 카톡에 나와의 채팅과 밴드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나와의 채팅은 나중에 보면 없어지는데. 없어진다기보다는 내 스마트폰의 용량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밴드는 용량을 차지 안 하잖아. 큰 파일. 근데 밴드는 또 보세요. 우리 가족끼리 쓰는 것도 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여기는 제가 쓰는 이 밴드는 나의 일상을 가보면은 멤버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마누라하고 저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도 보다가 뭐 스마트폰 학습에 내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저기 갖다 넣어놓고 처음에는 내 혼자 하다가 이제 집사람을 초대해갖고 당신도 뭐 카톡이나 어디 이렇게 뭐 좋은 거 날라오면은 무조건 여기에 넣어놔라. 그러면 내가 돈 처음에는 뭐 몇 개 넣더만 요즘 넣지도 않아. 손이 아프서. 손이 아팠어. 그때 재미가 없어. 흥미가 떨어졌어. 손이 아프지.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우리 가족끼리 쓰겠다. 만약에 가족방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보내줄 필요 없이 밴드에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죠. 다운받을 수가 있고 또 밴드는 큰 용량이 큰 파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는 거는 한정이 돼가 있어요. 300메가예요. 300. 물론 300메가 이상 되는 것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요런
밴드를 네오차 쓰는 밴드 저는 네오가 이제 진짜 일상에 관한 거 스마트폰에 관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를 관심 있는 밴드를 많이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내 혼자 쓰는 밴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시면은 좋습니다. 일단은 밴드를 쓰시는 거는 정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정보 수집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 아셨죠? 네. 자, 시간이 좀 아직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뭐 가을처럼 끝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일 스마트폰이 우리가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뭐죠? 사진이죠, 사진.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건 선생님이 중요한 거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내년 1월달인가 2월달 되면 S23이 나오죠. 23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새로운 거 출시가 될 때마다 광고하는 게 뭐든가요? 카메라가 좋으니 뭐 몇만 화소니 몇 메다 떠도 찍히니 막 그런 거 선전을 한다는 얘기는 카메라예요. 옛날 같으면 저는 78년도부터 카메라가 니콘 그 당시에 빚내가지고 사가지고 주말만 되면은 결혼식 가가 사진 찍어주고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은 뭐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죠. 그래서 카메라를 누구나가 다 들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를 우리가 잘 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질문 있어요. 예. 이게 활용을 해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던데. 예, 그렇죠. 뭐 내가 카메라 좋은 거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처음부터 잘 돼.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한번 터치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개만 알면은 좀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터치를 하면은 자, 요게 뭐냐면은 카메라 기능들이에요. 안쪽에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기능이 많이 있는데 사진 말고 다른 거 찍어 보신 분? 사진이나 동영상 말고 어떤 거 찍어 보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동영상. 아, 동영상, 그 사진이나 동영상 말고 파노라마 찍어 보셨고 또 우리 김종훈 선생님은 네, 파노라마, 타임랩스. 타임레스. 자, 여기에 기능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아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폰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왼쪽으로 쭉 계속 보내보세요. 제일 끝에 뭐가 나오나요? 더보기가 나오죠. 더보기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많아요. 더보기 위에 많다는 얘기는 내가 창구에 그 기능을 창구에 넣어놓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쪽에 있어야 내가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기능들을 나는 뭐예요? 폰은 샀지만은 그 기능을 활용을 안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걸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꾹 눌려가지고 여 밑으로 당겨 내리세요. 꾹 눌려가지고 밑으로 한번 당겨 내려보세요. 더보기 글자 옆으로. 네, 또 다른 것도 야간도 가져오고 파노라마도 가져오시고 다 내려 있어요. 싱글 테이크도 내리고 뭐 일단 다 내리는 건 좋은데 너무 또 처음부터 인물 동영상도 내리고 프로 동영상도 내리고 음식도 내리고요. 프로도 내리고요. 너무 눌러가지고. 예. 이거 왜라? 그죠? 의자 가지고 이 앉아가 내 노트북에 여기 이것은 연결돼 있어. 저 의자 당겨갖고 이거 꼽으세요. 약이 자, 다 당겨 내렸나요? 당겨 내리면은 저장이라고 나오죠? 예, 저장하셔야 됩니다. 다 당겨 내렸으면 시험 많이 안 내리셨네. 뭐 나중에 내리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는데 또 밑에 갖다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내가 창구에 보관대가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쭉 당겨 가지고
오른쪽 쭉 당겨서 사진에다가 맞춰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우리가 사진이 있죠. 사진 하셨어요? 자, 사진 하셨고 저 상단에 보시면은 톱니바퀴가 있고 두 번째 끼 뭘까요? 이렇게 번개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프레시인데 프레시는 끊어놓는 게 좋습니다. 프레시는 첫째 보시면은 우리가 끊어놓는 게 있고 A라는 게 있고 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시 번개 표시에다가 선이 하나 빗금 친 것이 프레시 끄는 거예요. 왼쪽으로 해놓으시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다가 시계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뭡니까? 타임. 셀카나 우리가 뭐 5초 단위로 찍겠다는 건 타임이니까 그거고요. 네 번째 3대4로 돼가 있죠. 3, 4. 이거 사진 규격을 못 고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선생님들은 사진 규격 고치세요? 만날 3, 4로 찍죠. 야, 요거 터치 보시면은 3, 4가 있고 9대16이 있고 1대1 있고 풀이 있죠. 자, 이거는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타입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길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9대16으로 찍고요. 이걸 누르시면 9대16 하면 어떻게 해요? 화면이 요 밑에까지 내려오죠. 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로 이렇게 좀 서가 찍으면은 뭐예요? 긴 것들 있잖아. 나무라든지 사람을 좀 늘씬하게 보여야 되는지 할 때는 아니 그거하고는 틀린다니까. 화면이 자 그러면 이거를 돌렸어요. 이렇게 가로로 딱 돌리면 어떻게 돼요? 16대 9가 되는 거죠. 지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 작게 내가 3대4로 찍어 놓으면 영상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짤막하든가 아니면 내가 넓히 버리면 뭐 어느 부분이 잘려버려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9대16 찍으면 지금 선생님 얼굴만 이렇게 나오죠. 이걸 내가 3대4로 한번 찍어 볼게요. 저 천장이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닷가나 어디 가서 내가 3대4로 찍어가 좋은 사진이 있고 하늘이 지금 멋지다라고 하실 때는 3대4로 찍어갖고 좀 이렇게 하고 뭐 저 태화강인데 꽃밭에 가서 지금 꽃밭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으면 쓸데없는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진에 따라서 내가 9대16이냐 4대3냐 이런 거를 내가 그때 바꿀 줄 아셔야 된다고. 어떤 분은 이거 9대16으로 찍으세요. 그걸 어디서 고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 숫자가 그거라고요. 지금 요도 1대1은 뭐예요? 1대1 있잖아요. 1대1. 가로 세로 똑같은 거죠. 이건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거야.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릴 때는 또 이렇게 찍는다고. 근데 이렇게 찍어서 올려도 되지만은 4대3이나 16대 9로 찍은 거를 내가 줄이 갖고 올려도 되잖아요. 자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3대4도 좋고 9대16도 좋은데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크게 찍어요. 이렇게 찍는다. 크게 찍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 크기를 조정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네모에 삼각형 하나 있는 거 있죠. 지금 저기에 불이 켜지신 분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갤러리에 사진을 보면 항상 좀 술 한잔 먹은 것 같이 흔들리죠? 맞아요? 사진을 갤러리 가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이렇게 한 장을 턱 터치하면은 약간 그런 거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찍기 이전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방금 요 카메라에 요 부분에 불을 켜놓으면은 네 번째 요걸 켜놓으면 모션이라고 모션. 모션이 지금 모션 포토가 켜짐이고 저게 요걸 하면 꺼짐이고 이래요. 그래서 끄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갤러리 가서 사진을 터치할 때마다 약간씩 흔들리게 보여요. 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샷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제 얼굴 찍을 때. 본인 찍을 때 하는 거예요. 네, 셀카 찍는다라고 하면 이걸 터치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거고요. 자 이거는 찍어놨는 거. 찍어놓은 거 갤러리로 바로 가는 거죠. 갤러리 방금 찍었던 사진을 내가 보겠다 할 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우리 톱니바퀴 설정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쭉 올려봅니다. 여기 보면은 QR 코드 스캔이라고 나오죠. 네. 요즘은 옛날에는 QR 코드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QR 코드 앱이 다 있는데 지금은 일반 카메라 가지고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로또 복권 사시죠? 예. 아니요. 사는 사람들. 살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로또 복권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보죠 뭐. 번호 찾아갖고 예. QR 코드 가지고 로또 복권에 갖다 얹으면 저 QR 코드를 카메라를 설치해가 QR 코드 들어오면 바로 답을 착 알려줘요. 그게 이게 바로 이 QR 코드라고 이거라고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내가 뭐 인터넷에 가갖고 번호 적어갖고 한 개 숫자 맞추지 말고 복권 나눠놓고 이렇게 쓱 얹어 보면은 바로 뭐꽝 이게 바로 착 답이 나온다고. 불쾌지가 있으면은 QR 코드 이렇게 책상에 붙으면 내면 되네. 예, 이거는 그게 항상 불쾌지 같잖아요. 내가 일부러 또 일부러 저것도 꺼보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휴게소 가니까 예. 앉아서 이 QR 코드 있더라고. 예. 그거 새로 생긴 휴게소에 갖다 대면 음식 음식 주문도 하고. 내가 앉아서 주문이 되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QR이나 키오스크를 모르면 앞으로 어디 가서 밥도 못 사 먹어. 식탁에 딱 그. 지난번에 어디 저 태화동에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로봇가 음식 배달 쫙 해고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내가 내리고 뭐 첫째 로봇가 갈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모르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네들이 너무 담가. 안 가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신문물이 올 때는 어쨌든 한번 접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촬영 버튼 밀기 하면은 고속 촬영한다. 우리가 요거는 뭐 일단 넘어갈게요. 안 하실 거니까. 자, 요거 보세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셀프에 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펴 있어요. 켜지가 있고 끄지가 있죠. 펴 있어요. 켜지가 있죠. 대부분이 처음 나올 때는 켜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끄세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보세요. 자, 제가 불을 켜고 사진을 찍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셀피라는 셀카입니다. 셀카. 여기서 찍으면 안 되겠지. 자, 이 글자 있는 데서 찍어야 돼요. 자,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불을 끄고 한번 찍어 볼게요. 깨끗하다. 자, 찍었어요. 자, 이게 방금 불을 끄고 찍었어요. 요거는 불을 켜고 찍었어요. 뭐가 틀려요? 선명도가 달라요. 선명도가 틀리다. 땡. 글자가 바로 보이고. 사람이 좌우가 틀리죠. 맞네. 사람이 좌우가 틀리는데 사람이 좌우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글자가 바로 보이느냐 반대로 보이느냐 이 차이예요. 예? 불을 켜놓으면은 내가 자 이거 지금 셀카는 보통 우리 어디에 가서 찍나요? 인증샷하잖아. 내가 남목 일동 동사무소에 왔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고 남목 일동 동사무소가 글자가 보이게 찍잖아요. 인증샷을 하잖아. 젊은이들 어디 식당 가면 인증샷 하죠. 예. 뭐 국가정원에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거 국가정원 보이도록 찍잖아. 그래야 불을 켜는 상태로 내가 인증샷 했는데 사진을 올리면 전부 다 글자가 태화강 국가정원이 거꾸로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어느 게 좋아요? 불을 끄는 게 좋아요. 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내가 이렇게 찍었어.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이대로 올리면은 안 되고 이것도 돌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 이제 편집해서 다 돌려요. 편집 누르면은 요거예요. 요것이 좌우 반전하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사진이 획 돌아가면서 글자가 어떻게 나와요? 바로 딱 돼버렸죠. 이렇게 올려야 돼. 잘못 찍었더라도 아 내가 잘못 찍었다라고 하면은 반전해갖고 올리면 돼.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내 얼굴만 생각하지 뒤에 글자는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진짜 잘못하는 사람들은 꼭 남이 지적해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올리는 그런 지도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우리가 말하는 아까 이게 카메라의 요 설정 요겁니다. 보이는 대로 셀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쭉쭉쭉쭉 얘가 수직 수평 안내선 보이세요? 예. 지금 불이 안 켜지가 있죠? 펴져 있어요. 켜지가 있는 분도 있고 안 켜지는데 저거는
카메라에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나타나요. 가로 세로. 요거는 뭐냐면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수직 수평 기준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찍으면 약간 뭐 술 한잔 먹은 것처럼 삐딱하게 찍힐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요 선을 가지고 기준선을 잡아라. 만약 바닷가 가서 내가 수평선을 바다를 찍는데도 어때요? 수평선을 이렇게 좀 기준선을 맞춰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요걸 쓰시라는 겁니다. 그럼 켜 있는 게 좋은 거네요. 예, 켜놔야죠. 근데 나중에 구도를 잡을 때도 쓰니까 그건 구도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위치 태그. 어때요? 일단 켜져 있는데. 자, 끄지가 있다는 얘기는 위치 태그는 뭐냐면 내가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다 표가 지가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갤러리, 선생님들 갤러리 가서 사진을 한번 지금 제가 방금 찍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사진을 하나 터치해 보세요. 갤러리 가가지고. 찍은 사진, 다운받은 사진 말고 터치하셔가지고 사진 터치하셨어요? 사진을 위로 쑥 한번 문대 보세요. 이렇게 위로 쑥 문대 보시고. 아니 이렇게. 오라면 들었어요. 잠깐만 선생님 지금 이거가 잡혀. 총리였어. 이 동영상 아닌가요? 자, 모션 포토 보이는 게 아까 제가 지금 불을 켰다는 거고. 네, 올리면 나오잖아요. 올리면 나오죠. 자, 이렇게 위치가 안 나오는 사람은 아까 제가 불을 꺼놓은 거고요. 위치가 나오는 사람은 불을 아까 켜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 폰에 아까 불을 껐는지 켰는지 본인이 아시잖아. 네. 이 지도가 한번 지도를 터치해 보면은 보세요. 저는 전국 어디에서 찍은 게 사진이 다 나오죠. 확 줄여 보면은 뭐예요? 김상수가 어디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게 전국 방방곡곡에 이게 지도에 다 나타나요. 이 정보를 누가 다 알아요? 구글이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내 정보가 노출된 것 같지만은 뭐 어쩔 거예요, 지가 나를. 그죠? 그래서 이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뒤에다가 사진에다 몇월 며칠 날 경주 어디서 찍었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럼 세월이 지나도 내가 사진을 터치해서 위로 밀면은 이런 정보를 아 내가 옛날에 여기 갔었구나 몇월 며칠 날 이런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켜는 게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나는 이 위치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좋다. 나는 위치 안 나오게 하겠다.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은 나오는 게 좋더라. 근데 이걸 꼭 또 만약 내가 남한테 보낼 때가 있죠. 그걸 보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위치가 들통나죠. 그러면 보낼 때 위치를 빼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낼 때. 자, 우리 지금 사진 하나 선택됐잖아요. 선택됐죠? 이거 보낼 때 위치 빼는 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어떻게 하나요? 공유죠? 공유 터져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볼 시간 심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옵션이라고 보이세요? 옵션 보이죠? 옵션 터치해보세요. 카톡을 눌러야지. 카톡을 아직 안 눌렸잖아요. 아니. 지금 사진을 공유 이 옵션 있잖아요. 그럼 위치 정보를 현재 위치 정보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 난 위치를 뺄 거야라고 하면 이거 뭐 불만 꺼버려 보면은 상대편한테는 내 위치를 오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유 눌러야지. 사진을 보내려면 공유잖아. 그럼 이 옵션이 있잖아요. 옵션에다 누르라고 해? 옵션을 누르면 위치 정보를 포함이 안 할 거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눌러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불을 끄면 위치 정보를 빼고 간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본인한테 보내면 되잖아. 포함에 불을 끄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진을 보내는데 위치 정보를 빼고 보내겠다 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어디서 찍었는지. 자 보세요. 저는 지금 사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멋진 사진을 풍경을 찍었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그 어디서 찍었냐. 그러면은
잘 알려 줄까요? 안 알려 줄까요? 만약에 어디 가서 사람들 인삼 캤다고 그러잖아요. 저 인삼이 아니고 그 산삼이나 뭐 더덕 캤다고 그러지. 그럼 그럼 얘기 사진 안 찍고 해야지. 나잖아. 그럼 그 찍은 게 보통 찍어 오잖아 사진을. 야 그거 뭐지? 이러면 안 알려 주잖아요. 자기 혼자 다 켜려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을 안 끄고 만약에 그 사진을 주면은 그 사람은 그 위치를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위치 정보하는 거, 요런 것까지 우리가 이 카메라 설정해서 자,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촬영 방법하고는 제가 오늘 지금 바로 내일부터 전시회라서 작품 설치를 지금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딱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날 오전인지 오후인지 어느 게 좋겠어요? 오후.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보충 수업 해드리는 거를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또 남았나? 내일 모레면은 그 강사 과정이 끝나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시간 한 일주일 정도 더 해갖고 한 12월 중순부터나 그렇게 뭐 선생님들 시간 나시는 분들만 오시면 돼요. 억지로 다 안 오셔도 되고요. 더 듣고 싶다. 뭐 그동안 한 거 복습을 하겠다. 뭐 새로운 거 하겠다 하시면은 그때는 한 3명 내지 4명이 올 거예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올 거니까 제가 그거는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내일 모레 이제 수료식 하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